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언어 분포에 미친 영향. 이처럼 유라시아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심한 것은 언어의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다. 언어학자들은 유라시아의 언어 중에서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여남은 개의 어족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각각의 어족에는 많으면 수백 개에 이르는 관련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도 유럽 어족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디어 등등 약 144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꽤 많은 어족이 넓고 연속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인도 유럽 어족의 분포 지역은 유럽의 대부분 지역은 물론이고 동쪽으로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과 인도까지 포함한다. 언어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는 모두 이 넓고 연속적인 각각의 지역이 어느 조상 언어가 팽창하면서 여기저기서 분화되어 여러 개의 관련 언어로 이루어진 어족이 형성된 결과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팽창의 대부분은 그 조상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식량 생산자여서 수렵 채집민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16장과 제17장에서 중국 티베트 어족과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어족들의 그러한 역사적 팽창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팽창 중에는 유럽에서 남북 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팽창된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 동유럽에서 시베리아 일대로 팽창한 러시아어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터키까지 팽창한 터키어의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 알유트 어족과 알래스카, 캐나다 서북부, 미국 서남부의 나덴 어족을 제외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언어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대규모 언어 팽창의 사례가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의 대부분이 에스키모 알유트 어족과 나데네 어족 이외에는 뚜렷한 다수 언어군이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서 발견되는 증거로는 100여 개의 언어군이나 개별적인 언어로 분류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 의견은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의 견해로 그는 에스키모 알유트 어족과 나데네 어족을 제외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모두 합쳐 여남은 개의 어파로 이루어진 아메린드 어족이라는 하나의 큰 어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어파류의 일부, 그리고 그보다 전통적인 언어 학자들이 파악했던 언어군들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식량 생산에 기인한 신세계 인구 평창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흔적 속에는 중앙 아메리카와 미국 서부의 우토 아스텍계 언어, 중앙 아메리카의 오토만계 개 언어, 미국 동남부의 나체스 머스코 기계 언어, 서인도 제도의 아라와크계 언어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의 분류에 대해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신세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복잡한 사회들이 팽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수렵 채집민들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면 유라시아처럼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어족들이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 사이의 관계도 지금처럼 논쟁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퀴와 문자의 역사를 통해서 본 원주민 사회의 고립성. 이상으로 우리는
유럽의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궁극적 요인을 확인했다. 그것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유라시아에서 훨씬 빨랐다는 점. 유라시아에는 작물화할 만한 야생식물은 물론이고 특히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이 훨씬 많았으므로 결국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더 우수했다는 점. 그리고 유라시아에는 대륙 내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네 번째이면서 아직은 불확실한 또 하나의 궁극적인 요인은 몇 가지 문물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발명되지 않았다는 알쏭달쏭한 현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 아메리카의 복잡한 사회는 문자와 바퀴를 발명했는데 안데스의 복잡한 사회는 대략 비슷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발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바퀴는 중국에서 그랬듯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외바퀴 손수레에 이용해도 쓸모가 많았을 텐데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한때 장난감으로만 사용되다가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똑같이 알쏭달쏭한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태스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등 고립된 소규모 사회에서 몇 가지 문물이 발명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발명품이 사라져버린 일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아메리카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의 총 면적은 유라시아 면적의 76%나 되고 1492년 당시의 아메리카 인구도 유라시아 인구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의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의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